되게 원래는 시험이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이제 많은 탈락자들이 쉽게 말하면 재수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의견을 모아보았더니 원래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통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시험 한 해 실패하면 재수생들이 움직임이 늦어요. 그러니까 빨라도 3월부터 공부합니다. 3월부터. 한 5월부터 하고요. 5월부터는 때가 늦지. 3월부터 많이 합니다. 근데 올해 시험은 어려우니까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바로 1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야 정말 3월부터 하면 늦겠네. 어려우니까.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1월달부터 공부를 바로 하려고 이렇게 결심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일단 12월달 기초 4주 과정이 있죠. 이런 것도 빨리 출발하면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고요. 어쨌거나 까다로우니까 움직임도 상당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움직임이 영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특히 원래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이런 점이 이제 감지가 되고 있고요. 예. 자, 이번 시간은요 프린터로 진행합니다. 프린터. 그러면 먼저 목차 1번 부동산의 분류 올해 시험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있죠? 이 자료가 사실은 제 요약집입니다. 요약집. 제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했어요. 그러면 목차마다 별표가 있죠. 별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집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내년 5월 달에 나옵니다. 5월 달에. 5월 달에 나와요.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약집마다 이렇게 전 범위에서 별표가 다 되어 있고 별표. 그럼 별표가 뭘 말할까요, 혹시? 이게 바로 출제된 횟수를 말해요. 출제된 횟수. 그럼 잘 보세요. 먼저 1번. 부동산 분류 목차에다가 별표 5개 있죠. 제목에 별표가 5개 세면 뭐? 종합문제. 종합문제. 그러니까 종합문제가 5번 나왔고요. 내려가서 자 2번 봤더니 후보지 이행지가 별표 2개 있죠. 2번 나왔다 이 말입니다. 2번. 독자적인 문제가. 다음에 3번 필지 획지가 5번 나왔죠. 이건 뭐더라? 분류는 필지 획지가 최고 출제가 많이 되고 있구나. 한눈에 팍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봤더니 다음 페이지 5번 건부지. 건부지가 한 번 나왔고요. 한 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출제되는지가 한눈에 보기 좋도록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기 때문에 나중에 요약식 보게 되면요. 중요도가 쉽게 파악이 돼요. 종합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묻고 있다를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집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먼저 1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와 택지와 부지는요.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용어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비교합니다. 묶어서. 처음부터 볼까요? 자, 먼저 대지라는 개념은요. 크게 2차 과목에서 지적법과 그리고 건축법입니다. 각각 대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대지는요. 별도로 지적법이다. 지적법은 몇 개 지목이다? 28개 지목이죠. 그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지목이 바로 대가 되죠. 지목이 대가 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이다. 지목이 대가 되면요. 이때는 용도가 중요합니다. 용도가 두 가지죠. 바로 주거용과 상업용입니다. 주상 두 가지. 주거용, 상업용 두 가지니까 별도로 공장은 빠졌죠. 공장용지. 따라서 공장용지는 대지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용지는 별도로 장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적법에서는 주상 두 가지만을 가리켜서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 아시겠죠? 다음에 택지로 넘어갑니다. 택지. 택지는 지적법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하고요. 얘는 바로 부동산 활동이 되어 있고 정확히 말하면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역시 용도를 따지자. 택지 하게 되면요. 감정평가에서는 용도가 세 가지인데요.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주상공 하니까 뭐가 떠오르죠? 우리가 맨 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용도가 항상 주택을 짓든지 상가를 짓든지 공장을 짓겠지. 다시 말하면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바로 건축 용도.
그러니까 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건축용지. 건축용지를 말이에요. 얘가 택지가 됩니다. 그럼 비교되죠. 대지가 넓어요, 택지가 넓어요?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지. 얘가 더 있으니까. 예. 여기까지 비교합니다. 그럼 또 볼까요? 그림을 두 개 그렸습니다. 자,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어요. 맨땅, 맨땅. 이런 맨땅을 뭐라고 부르지? 나지. 맨땅은 나지가 돼요. 나지. 나지가 되고요. 그럼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잖아.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 이 땅을 가리켜서 나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얘는 건물이 있죠. 건부지, 건부지. 건물이 없는 맨땅이 바로 나지가 되고요.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다, 건부지. 그러면 이제 나지, 건부지 아시겠죠? 여기서 택지는 주상공 용도 세 가지인데 그러면 택지라는 것은 나지를 말합니까? 건부지를 말합니까?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택지는 둘 중에서 뭘 말한다? 정답은 둘 다 포함된다. 둘 다. 자, 맨땅이 있어요. 앞으로 1년 뒤에 여기다가 주택을 지을 거래. 그러면 주거용 들어갔잖아. 얘도 택지가 돼요. 주택을 지었잖아요. 얘도 택지가 되는 거야. 결국 택지는 물리적으로 건물이 있다 없다 나지 건부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용도 세 가지. 용도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라면 나지건 건부지건 관계없이 무조건 택지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개념 잡으시고요. 다음에 부지. 부지도 마찬가지로 감정, 평가상 용어입니다. 부지. 부지. 자, 부지는 짧게 말하면요. 한마디로 부지는 바닥 토지. 바닥에 깔린 모든 땅이 부지가 돼요. 모든 땅이. 그러면 볼까요? 건물 있잖아. 건물 밑에 깔린 땅은 건물 부지. 부지만 붙여주면 돼요. 네, 건물 부지니까 줄여서 건부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지는 이제 주상공 포함되겠지. 얘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건축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있는 땅은 뭐지? 건물 부지 줄여서 건부지. 건부지. 추가적으로 기타 바닥 토지. 건물 말고도 딴 게 많잖아요. 도로가 지나가요. 도로 밑에 깔린 바닥 토지가 뭐지? 도로 부지만 붙여주면 돼. 철도가 지나가요. 밑에 깔린 땅이 뭐지? 철도 부지. 하천이 지나가는데 뭐? 밑에 있는 땅은 하천 부지. 그러니까 도로 부지나 철도 부지나 하천 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지? 얘는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하니까 얘는 바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비건축 용지. 결국은 부지는 바닥에 깔린 땅인데 건물이 있으면 건물 부지, 건부지가 되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붙여죠.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되시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택지가 넓어요, 부지가 넓어요?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이다? 얘가 훨씬 더 넓지. 넓지. 그래서 여기까지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용어를 비교해서 개념을 정리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실력이 올라가면요 우리는 시험에 강해야 되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출전들이 뭘 좋아하느냐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나중에 이제 5월, 6월, 7월, 8월 올라가면요 그때 되면 이제 점점 강의가 레벨이 올라갑니다. 업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되겠지. 그런데 출전들은 이 셋 중에서 어떤 단어를 최고 좋아할까? 뭐 같아요? 출전들은요 요 셋 중에서 얘를 최고 좋아합니다. 택지를요.
예나 얘는 잘 안 나와. 안 나와. 개념은 충분히 알아야 되겠고, 그러나 출제인들은 예를 좋아하더라. 한 번 더, 한 번 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지을 것이나 또 건물이 짓게 된 토지, 이런 토지가 바로 택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이것을 택지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은요, 얘를 싹 지어버리고 획지라고 한다 하니까 X 틀렸지. 이런 땅을 가리켜서 후보지라고 한다, X 틀렸지. 그래서 얘가 지문이 되고 택지를 안 넣고 딴 걸 집어넣고 틀린 지문이 잘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개념을 비교하고 점점 레벨이 올라가면요, 또 나중에 출제 포인트를 찍어야 돼요. 출제 포인트를. 힘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흐름은요, 항상 1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바로 우리 시험을 모두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데서 자꾸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면 기출문제 분석을 철저히 하세요. 철저히. 모든 과목. 특히 민법, 교육공법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무시해버리고 책 내용만 알면 뭐해요?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모든 수업은 기출문제에 초집중해서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포인트를 자꾸 맞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듣다 보면 시험이 강해지고 지문이 강해집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목차 2번 후보지와 이행지 두 번 나왔죠. 얘는 중요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결론적으로 후보지건 이행지건 양자의 개념은요, 용도가 바뀌는 땅을 말해요. 용도가 바뀌는 땅을 가리켜서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럼 용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용도를 보았더니 아래 종별 부동산 용도가 쭉 나 있죠. 크게 대분류, 소분류 나왔잖아요. 예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후보지 이행지는 개념만 보겠습니다. 개념.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땅인데, 그러면 크게 토지의 종별 분류는요, 크게 이렇게 구분되겠네요. 먼저 택지지역, 다음에 농지지역, 다음에 임지지역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겠죠. 크게 나누니까 대분류. 얘가 대분류입니다. 표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시 택지지역 하니까 택지만 나왔지. 앞으로 택지만 무조건 나왔다면 공부했잖아. 택지는 무조건 뭐지? 주상공 세 가지. 주상공. 그러니까 택지지역은 또 용도를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래서 항상 주상공 세 가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입니다. 이렇게 세분되고 있잖아요. 다음에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손지역, 전답과. 자, 전답 차이가 뭐죠? 전은 밭입니까? 논입니까? 한문으로 밭전이죠. 밭전. 답은 논답이죠. 논답. 그러면 이제 이 답은 한문으로 공부해요. 한문으로. 그러면 답은 뭐냐? 요 위에다가 물숫자만 들어요. 물숫자. 그러니까 물을 끌어들었으면 답이 되고요. 물하고 관계가 없으면 전이 되는 거예요. 물을 쓰게 되면 답이 되고 물을 안 쓰면 전이 됩니다. 이런 차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농지는 다시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순지역 이렇게 세분되고 있잖아요. 다음에 임지지역은요. 프린터 보니까 용재림지역과 신탄림지역이 있죠. 그러면 이제 첫자만 쓸게요. 용재림지역과 신탄림지역이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힘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용재림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신탄림지가 될까? 이런 차이점은요. 되게 임야가 있어요.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드는데 가구. 이러면 용재림지. 근데 나무를 잘라서 땔감을 쓰는 연료를 쓰는데 그러면 연료림지, 신탄림지가 됩니다. 개념 아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세분되고 있다. 택지지역은 주상공, 다음에 농지지역은 전답과, 다음에 임지지역은 용재림지역과 신탄림지역입니다. 이렇게 세분되고 있죠. 얘가 뭐지? 소분류. 이렇게 프린트 나와 있잖아요. 소분류. 그럼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는 이렇게 대분류 간에 서로
용도가 바뀐대요.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땅을 가리켜서 바로 후보지다. 후보지. 후보지는 대분류간 용도 변경이에요. 대분류간. 다음에 이행지. 이행지는 소분류간의 용도가 서로 바뀌는 땅이 바로 이행지입니다. 이행지. 그러면 후보지는요. 대분류끼리 용도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든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용도가 이렇게 바뀌면 무슨 땅이지?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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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행지는요. 세분된 용도니까 또 이렇게 용도가 서로 바뀌어야 되겠지. 주상공끼리. 따라서 이렇게 용도가 바뀌면 무슨 땅이 된다? 바로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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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렇게 바뀌니까 후보지. 전답과끼리 용신끼리 이렇게 바뀌면 무슨 땅? 이행지. 이행지. 한 번 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 후보지다 이행지다. 예? 후보지. 공업지역이 점점 공장이 없어지면서 대신에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공업지가 조지로 바뀐대. 무슨 땅? 이행지. 한 번 더. 전지가 답지로 바뀐대. 무슨 땅?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 한 번 더 연습. 그러면 현재 전지 지역이 아파트 단지 주거지로 바뀌는데 이런 땅은 무슨 땅? 이러면 후보지. 후보지. 되시겠죠? 따라서 이런 예를 들면서 문제를 묻는 것이 우리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뀌니까 후보지다. 이러면 이행지다. 그래서 요 흐름 있죠. 요 자체가 시험 한 문제. 개념 묻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1996년도로 기억납니다. 1996년도에 제가 굳이 서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할게요. 이 전체가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입니다. 현재는 공단이지. 그런데 이 사거리에서요. 제가 차를 파킹하면서 신호를 받고 있어요. 차를 주차하면서 신호를 받고 있는데 직진 신호 받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한방직이라고요. 섬유회사 부지가 꽤 커요. 이 부지가 갑자기 싹 없으면서 뭘로 바뀌었지? 바로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 어떻게 지을까? 마침 시간이 있길래요. 제가 차를 주차시켜 놓고 모델하우스 구경했습니다. 구경했더니 그 모델하우스 도우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지역은 전부 다 공장이 많은데 공장이 전부 다 이전합니다. 이전하면서 5년 뒤만 되면 아파트 단지로 싹 다 바뀐대. 그러면 공업지가 주거지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죠. 그러면 공단이 다 없어지면서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면 이행지인데 이러면 돈 되겠다 돈 안 된다. 돈 되겠죠. 그럼 저는 딱 듣자마자 이행지네. 돈 되겠네. 예. 그러자마자 저는 바로 그때 딱 듣자마자 이행지니까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용도가 좋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전화했어요. 친구들한테. 야, 니네들 후보지기 모르지.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 용도가 바뀌어. 5년 내로 다 바뀌어. 투자하면 돈 된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걸어라 아파트. 걸면 재미가 있을 거다. 하니까 친구들이 하나같이 캔슬 거절합니다. 뭐 때문에? 친구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 친구들이 땅보다 주식을 더 좋아하는 거야. 사고 팔고 고심이 빠져가지고. 그 바람에 이 친구들은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요. 저는 1,000만 원 걸어서 계약금 1,000만 원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도 답답해서 부산에 제 동생이 있어요. 동생한테 또 전했습니다. 야, 너 돈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계약금 1,000만 원만 걸어봐. 앞으로 사면 분명히 투자 가치가 있을 거다. 동생은 또 제 말을 믿더라고요. 왜냐하면 용도가 바뀌는데 땅이 용도가 바뀌면 절대 주식처럼 가치가 폭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안전빵으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저하고 동생 둘이서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96년도입니다. 이때 32평이거든요. 32평. 32평인데 분양 금액이 1억 500입니다. 싸죠, 그죠? 1억 500. 그저지. 분양가 1억 500입니다.
그러면 자 계약 1억 5백인데 계약금 1,000만 원 걸었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언제 다 짓지? 통상 2년 반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2년 반이면 다 짓잖아요. 근데 2년 반 더 걸렸어요. 왜냐면요. 97년도에 IMF가 왔잖아. 아시죠, 그죠? 그때 다 기억하시죠? IMF 때. IMF 다 터지니까 짓던 것도 수도하면 전부 다 미분양이지, 미분양. 그래서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됐었어요. 2년 반 지을 게 3년 반, 4년 반 갔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투자했고요. 근데 IMF 다 딱지 뗐잖아요.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받았는데 제가 아파트 다 짓고 딱 2년 살았습니다. 2년 거주했어요. 2년 거주하고 그때 제가 지방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왔었어요. 이사를 왔거든요. 왔는데 그때 2년 잘 살고 팔적에 얼마 받고 팔았다? 1억 5,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재미있죠? 1억 500에 사서 2년 잘 살고 1억 5천에 팔았으니까 이때 매매 차익 얼마 생겼지? 5천만 원 그냥 벌었지. 잘 살고 5천만 원 2년 동안 모을 리가 없어요. 모아지는가? 절대 못 모으지. 그러니까 잘 살고 5천 벌었잖아요. 그러면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이행지잖아. 그러면 이행지가 큰 돈 될까요? 후보지가 큰 돈 될까요? 만약 농지나 임지가 택지로 바뀌어보세요. 이거는 완전 따버린 기분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지는 10만 원이다. 농지는 30만 원이다. 택지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들어가 버리면요.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맙다. 학교는 시간, 후보지인지 용도가 바뀐 땅이더라. 그거 아무것도 안 중요해. 왜? 이렇게 바뀌니까 후보지다. 바뀌면 이행지다. 이건 당연히 힘이 나오는 거겠지만은요. 시험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러면 합격했다. 합격하면 술 먹어야지. 후보지와 이행자는요. 한마디로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혹자는요. 합격했다. 학교는 거 써먹을 때 한 군데도 없더라. 웬걸 후보지나 이행자만 연구해봤어요. 이것만 한 길만 달려보세요. 이래 가지고 수십억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했다 하게 되면 절대 이런 것들을 그냥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진짜 부자의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기회가 자주 안 와요. 한 5년, 10년마다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한 번 들어가면요. 무조건 몇백 프로 묻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런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총알이 있어야 되겠지. 총알이. 종잣돈. 그러니까 항상 총알을 준비해서 총알을요. 준비했는데 5천이건 1억이건 준비해야 돈 없으면 이거 보여도 못 들어가잖아요. 표시 딱 종잣돈 만들어 놨다가 이런 것들은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후보지가 딱 보여서 이제 딱 보여서 이때는 그냥 올인 해버려. 올인. 다른 말로 몰빵. 예. 몰빵은 어디 사는 거다? 절대 주식에 몰빵하지 마세요. 망한 사람 많잖아요. 강도 눌러차고. 그래서 몰빵 올인은요. 항상 후보지하고 이행자는 올인 몰빵하세요. 예. 몰빵은 이때 필요합니다. 이때. 예. 무조건 돈 버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후보지는 뭐지? 용도가 바뀌는데 대분류관 용도가 바뀌어요. 이행자는 소분류관 용도가 바뀌어. 그러면 후보지 이행자는 용도가 바뀌는 땅입니까? 바뀐 땅입니까? 바뀌는 땅이죠. 따라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바뀌는 땅을 말하는 것이지. 얘가 후보지는 이행지지. 바뀐 하면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객관식은요. 용도가 바뀌는 바뀐. 예.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 틀린 답을 묻는 게 우리 심이잖아. 예. 따라서 용도가 바뀌는 과정의 토지가 바로 후보지 또는 이행지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후보지 이행지 아시겠죠? 후보지 이행지. 다음에 3번. 필지와 획지를 봅니다. 야, 되게 많이 나왔네. 5번씩이나.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필지 획지. 필지획지는요. 지금 개념 고지고대로 읽게 되면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필지획지는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이 땅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지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획지가 될 수도 있다. 똑같은 땅인데 동일한 땅인데 이 땅은 필지도 획지가 모두 가능한데요. 그러면 필지와 획지를 가장 쉽게 구별하는 것은요. 만약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가 돼요. 획지. 다음에 가격이 아니고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묻습니다. 중개사 사무실에 묻습니다. 이 땅요. 이 땅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이 땅 얼마 합니까? 묻게 되면 필지를 가리킨다. 획지를 가리킨다. 획지를 가리키지. 이 땅요. 10억 합니다. 얘가 바로 획지입니다. 획지. 이 땅은 10억 하니까 가격을 물으니까 획지잖아. 근데 이 땅은 누구 겁니까? 라고 묻게 되면 필지다 획지다. 필지. 따라서 동일한 땅이라도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가 되고요. 소유권,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필지는 권리를 가리키니까 다른 말로 법률적 개념이지. 무슨 법? 지적법. 항상 지적법에서는 한 필지의 선용요건, 필지를 상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적법. 첫 번째 지적법이다. 획지는 획지. 가격이죠, 가격. 그러면 항상 학교론에서는요, 가격 구한다가 다른 말로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항상 가격 이꼴 감정평가가 돼. 얘는 이제 뭐지? 감정평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필지는 지적법이죠. 법이니까 뭐지? 법률적 개념. 그러면 가격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경제적 관점이죠. 경제적 개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죠. 항상 필지마다 뭐가 다르더라? 권리가 달라요. 따라서 필지마다 예를 들면 항상 주민정보니까 우리 집 번지가 나잖아. 10번지, 11번지. 얘가 바로 이 필지마다 번지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필지마다 소유자가 다르다.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획지는요, 획지마다 가격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가격 또는 가격 수준입니다. 이렇게 비교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공부하게 되면요, 항상 모든 땅마다 전부 다 번지가 붙죠. 지번, 번지, 몇 번지. 그러면 항상 모든 땅은 번지를 붙여놓는 게 바로 필지 개념인데요. 그럼 번지를 붙일 적에는 이 번지를 어디다가? 구청을 닮은 소관청입니다. 소관청에 등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시켰을 때 필지가 되는 것이지, 그 번지가 없으면 필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항상 필지마다 지번, 번지를 붙여서 구청에 등록시키니까 등록단위. 그런데 획지는요, 필지랑 거리가 멀지. 얘는 등록 단위가 아니고 이용 단위. 이용 단위가 쉽게 말하면 용도.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재래시장. 재래시장. 특히 재래시장에 가게 되면 싸죠. 숙녀복. 그러면 재래시장에 숙녀복 가게를 들렀더니 아마 이런 점포 많이 보실 거예요. 점포를요. 땅이 살짝 깊어. 살짝 깊으면 정방형이다, 장방형이다. 정방형은요. 정방형은 쉽게 말하면 땅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럼 얘는 정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죠. 이런 땅은 장방형입니다. 장방형. 장방형. 그래서 재래시장 갔더니 이렇게 직사각형, 장방형 토지에 숙녀복 코너가 있더라. 전부 딱 들어가니까요. 숙녀복 팔죠. 파는데 칸막이 딱 해놓고요. 칸막이. 해놓고 여기다 이제 옷을 많이 이렇게 진열하면서요. 구경하잖아. 그런데 칸막이 돼가지고요. 여기 딱 들어가니까요. 방도 한 칸 있고 부엌도 있고 뒤에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잖아. 맞습니까? 근데 얘는 땅은 번지가 하나야. 이 땅 전체가 1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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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인데 용도가 한 개다 두 개다. 두 개죠. 상업용 주거용이잖아. 그러니까 번지가 하나야. 이런 땅은 뭐지? 이런 땅은 번지가 하나니까 한 필지 한 필지. 번지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용도가 한 개다 두 개다. 용도가 두 개잖아. 그러면 이들 한 필지인데 용도가 두 개니까 획지는 두 개 획지입니다. 획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필지가 한 획지가 될 때가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획지가 여러 필지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필지와 획지의 관계는 한 번 더. 예를 들면 10번지, 11번지, 12번지, 13번지, 20번지, 21번지 이런 땅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번지가 붙으니까 이 자체가 한 필지야. 그러면 여기서 4필지, 6필지 나왔잖아요. 그럼 가장 많은 게 뭡니까? 가장 많은 게 이 한 필지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주택을 지었대. 응? 이게 많잖아요. 주택을 지으니까 용도가 한 개다 두 개다. 한 개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한 필지인데 용도가 한 개야. 한 개니까 한 필지가 한 획지가 될 때가 최고 많대 말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땅 크죠? 도로가 좋잖아. 뭐가 많더라? 주유소. 응? 많잖아요. 주유소 가게 되면 분명히 번지가 하나야. 소유자가 갑돌인데요. 소유자가 한 명인데요. 그런데 주유소 기름을 넣으려고 하니까 앞에는 전부 다 차 주유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편의점 보셨죠? 주유소에. 또 뒤에는 뭐가 있지? 카센터.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편의점과 카센터 용도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필지는 한 필지잖아. 10번지 한 개 땅이니까. 근데 용도가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면 용도가 획지가 세 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얘들은요. 필지가 전부 몇 개지? 6개 맞죠? 그럼 이건 전부 다 토탈 다 합쳐가지고 필지가 6개 필지. 번지가 6개 땅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땅도 이거 있잖아요. 응? 자, 여기 갔더니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이마트를 지었어요. 하이마트. 또는 대형 할인 매장을 지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이마트를 지었다라든지 대형 할인 매장을 짓게 되면 용도가 한 개다, 6개다. 용도가 한 개지. 용도가 한 개면 획지가 몇 개지? 한 개. 이러면 6개 필지가 이꼴 한 획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필지 획지 관계는 1대1이 최고 많지만은요. 한 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한 획지가 이렇게 표출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프린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념 봅니다. 개념 볼게요. 1번 필지. 필지란 지적법상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자, 문장 이러니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예. 다음에 획지. 획지는 이제 가격 개념이겠지. 자연적, 인위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 순위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격 순위 비슷하면 획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니까 자, 필지는 법률적이다. 지적법이죠. 그리고 등록 단위이다. 권리를 구분한다 나왔잖아요.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가격이죠. 이용 단위가 되면서 가격 수준을 구분합니다. 또 3번 양자의 관계는 자, 이제 표를 보더라도 이런 모든 경우는 가능하다. 그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넘어요. 다음 페이지. 자, 4번 나지와 갱지죠. 나지와 갱지. 나지 동그라미. 나지. 5번은 뭡니까? 건부지. 4번과 5번을 묶어주세요. 4번과 5번. 그럼 4번은 나지겠지. 5번은 건부지지. 자, 여기서 제가 그림 그렸습니다. 택지는 주상공 세 가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랑 얘를 그렸잖아. 무슨 땅? 건물이 없죠? 맨 땅이 나지. 건물이 있는 부지가 뭐지? 얘가 건부지. 해서 자, 지상물이 없으면 4번 나지가 되고요. 건물이 있으면 5번 건부지가 된다. 같이 묶어서 봅니다. 묶었어요. 무슨 땅? 나지. 무슨 땅? 건부지.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제가 묻습니다.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나지가 맞는 말인데 어떤 분들은 나대지 해. 나대지. 그것도 맞는 겁니다. 나대지. 근데 나지하고 나대지는 의미가 달라요. 나지는요, 맨 땅이에요, 맨 땅. 건물이 없어, 맨 땅. 원래는 맨 땅은 나지인데, 나대지, 대자가 붙죠. 나대지. 그러면 대지는 용도가 몇 개? 주상. 예. 따라서 나대지하게 되면 얘가 뭐지? 주거용과 상업용. 예. 그러니까 이제 주상, 용도가 두 가지인 맨 땅 있잖아. 얘가 바로 나대지. 따라서 나대지 하게 되면 맨 땅은 맨 땅인데 용도가 주상 두 가지만 말합니다. 주상 두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요. 그냥 맨 땅은 건물이 없으면 나지다. 나지라고 불러요. 근데 사법목차 보니까 나지가 있고 경지가 있어요. 또 표가 나와 있잖아. 공법상 제한, 사법상 제한. 복잡합니다. 요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사법목차에서 표가 나오는 거는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이 표는요. 나지와 갱지 이 차이점은요. 일본 이론,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맨 땅은 맨 땅인데 또 나지하고 갱지를 비교합니다. 나지와 갱지를 비교합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그리고 이때 이 나지를 똑같은 말로 저지다. 저지. 나지 또는 저지라고 불러요. 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했더니 표를 보니까 크게 조건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공법상 제한입니다. 다음에 사법상 제한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나지 또는 저지는 둘 다 55야. 55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갱지는요, OX예요, OX. 결론부터 나서 결론부터. 그럼 결론부터 본다면 나지 또는 저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으면서 사법상 제한도 받는 맨땅 붙여주면 돼요. 그럼 다음에 갱지는요, 공법상 제한은 받지만은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맨땅입니다. 맨땅. 일단 결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뭔가 현실과 연결해야 되겠죠. 현실과 연결해 볼까요? (20번지) 땅이 있어요. 21번지 땅이 있어요. 둘 다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으면 맨 땅이죠. 맨 땅. 그런데 얘는 전부 다 상업지역이다. 용도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얘도 상업지역이죠. 그럼 얘도 상업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자, 공법상제는 둘 다 받는 거지. 그래, 공법상 용도지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안기가 아니야. 당연히 용도지역 규제를 받고 있잖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O 맞잖아. 맞습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되겠네. 얘가. 그럼 이때 사법상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면 민법에서는 뭐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다 공부합니다. 근데 얘는 뭐지? 바로 사법상제는 바로 제한물권, 제한물권. 특히 그 중에서도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말합니다. 지상권, 지역, 전세권. 그럼 볼까요? 자, 20번지 땅은 건물이 없어요. 맨 땅인데 얘는 이제 완전히 소유권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인데 다시 말하면 이 땅은요, 등기를 보니까 소유권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각구에만. 그러면 이제 등기부 얼굴 안에서는 지상권도 없고 전세권도 없고 지역권도 없는 거야.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 땅은요, 이 땅은 자, 갑의 토지비에 별도로 이제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다.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어요. 지상권이 설정돼. 20년간 제한물권 설정되었대. 그러면 똑같은 땅인데요, 얘는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고 얘는 이제 제한물권이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A가 좋은 땅입니까? B가 좋은 땅입니까? 지상권이 있는 땅이 좋아요? 없는 땅이 좋아요? 예? 제한물권은 있으면 그만큼 제한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한받게 되면 이용 못합니다. 이용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물권이 제한을 받게 되면 그만큼 제한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뭔가 부담이 크게 되겠지. 왜냐면 아무런 제한받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땅이라도 여러분들은 A를 선호한다, B를 선호한다. 당연히 이 땅을 선호하겠지. 아무런 제한 걸리는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한 번 더. 얘는 자, A 땅은 제한 받아, 제한 안 받아? 제한 안 받잖아. 이 땅은 제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지. 제한 받으면 제한 받는 맨 땅은 나지 저지가 되고요. 제한 안 받는 맨 땅은 갱지가 돼요. 갱지가. 그럼 한 번 더. 이 땅은 나지 또는 저지다, 갱지다. 제한 받고 있잖아요. 제한 받는 맨 땅은 뭐가 되겠지? 제한 받으면 나지 또는 저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지? 이 말 자체가 뭐 지상권이다, 또는 지역권이다, 또는 전세권이다. 이런 제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한 받는 이런 맨 땅이 바로 나지 또는 저지가 돼요. 나지 또는 저지. 그럼 이제 이 땅은요, 지상권도 없고 지역권도 없고 전세권도 없고 아무런 제한 받는 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분되시겠죠? 맨 땅은 맨 땅인데 제한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받으면 나지 또는 저지가 되고 아무것도 안 받으면 갱지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 차 있죠.
결국 이제 낮이 또는 저지와 경지 차이점은요, 요 차이점이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이런 차이 때문에 한 번 더 맨 땅이더라도 이에 따라서 낮이 또는 저지와 경지를 또 한 번 더 비교한다 말입니다. 비교한다. 자, 목차 5번 건부지 봅니다. 건부지는 요 그림이죠. 자, 건물이 있는 땅입니다. 건물이 있는 땅. 면적이 똑같습니다. 얘도 100평이에요. 얘도 100평이에요. 똑같은 면적입니다. 똑같은 면적인데 다만 얘는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낮이가 비쌀까요? 똑같은 100평인데 건부지가 비싸겠어요. 가장 좋은 땅은요, 낮이가 최고 좋아. 낮이가 왜 최고 좋을까요? 왜 낮이가 최고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요, 낮이는 건물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건 내 마음대로야. 주택을 짓든지 상가를 짓든지 공장을 짓든지 학교를 짓든지 내 마음대로 용도를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낮이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용도를 선택한다, 가장 나쁜 용도를 선택한다. 가장 좋은 용도를 선택하지. 가장 좋은 용도. 가장 좋은 용도를 선택한다는 것이 바로 가장 효용이 큰 용도. 똑같은 말로 유용성이 높은 용도. 얘를 선택하잖아요. 맞습니까? 이때 가장 유용성이 높은 용도를 선택한다. 이 말이 이꼴 최유효형입니다. 최유효사입니다. 따라서 낮에는 여러 개의 용도가 있는데 어떤 용도? 최유효 사용 용도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면 바로 시장성이 최고 높겠지. 그래서 낮이가 이제 값이 비싸요. 그런데 이 여러 개 용도가 있는데 좋아. 이제 상가를 짓지. 상가를 지어버렸지. 그러면 상가를 지어버리면 용도가 다양합니까? 제한받습니까? 이미 건물 지었잖아. 건물 지어버리면 용도가 제한받아 버렸지. 뭔가 제한받으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잖아요. 제한받으면 안 돼. 또 여기서 이 건물은 자꾸 시간이 흘러가니까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건물이 자꾸 흘러가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노후화되는 만큼 이 낡은 건물이 또 토지에 또 부담을 주는 거야. 그럼 낡은 건물 때문에 토지값이 더 비싸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지. 아니, 이때 낡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값이 떨어진다. 얘가 바로 프린터 보니까 건부감가입니다. 건부감가. 따라서 건부지는요, 건부감가가 일반적입니다. 얘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건물이 부지의 감가, 가치를 하락시킨단 말입니다. 따라서 건물과 부지가 있게 되면요, 일단 낡은 건물 때문에 이만큼 부담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원칙입니다. 건부감가가. 그러면 예외적으로 건물이 있는데 오히려 땅값이 더 비싸대요. 그러면 건부정가겠지. 더 비싸대. 그럼 예외가 건부정가입니다. 얘가 예외가 됩니다. 이상하죠. 건물이 있으니까 왜 이 토지 가격이 더 비싸질까? 예외. 예를 들면 자, 서울의 어느 지역이 재개발됐는데, 재건축됐는데 건물 다 낡아 빠졌잖아. 근데 땅값 올라가요, 내려가요? 재개발, 재건축 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런 예정지는요, 낡은 건물이 있어도 왜 땅값 올라갑니까? 앞으로 개발될 기대감 때문에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도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지. 건부정가. 따라서 항상 건물이 있으면요, 원칙은 뭐죠? 원칙은 건부감가입니다. 토지값이 떨어져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된다고 하면 이 땅값 급등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외다. 예외. 따라서 항상 이렇게 건부지가 있다면요, 건부지. 건물 때문에 감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값이 올라가기도 하더라. 예외까지도 쏠려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건부지까지 보았고요. 일단 10분 쉬었다가요 나머지 진도는 다음 시간 이어서 모두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